구성관계가 사실인 다차원 자료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3장 제품개발 데이터베이스의 섹션 3 다차원 제품자료 모델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이번 주제의 목표는 구성관계가 사실인 다차원 제품자료 모델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구성관계가 사실인 다차원 자료 모델은 설계 변경 분석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계 변경에 어떻게 이러한 구성관계가 사실인 다차원 자료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소개합니다. 구성관계가 사실인 다차원 제품 자료 모델은 앞에서 이제 아이템, 그러니까 제품 또는 부품이 사실인 다차원 제품 자료 모델과 함께 제품 빅데이터 분석에 많이 사용될 수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 변경 이력 단위가 제품 구성관계라는 게 설계 변경 이력이기 때문에 이력의 단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설계 변경 분석에 굉장히 유리한 그러한 다차원 제품 자료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설계 변경에 대한 온라인 분석 처리를 위해서 제품 구성관계 우리가 RDL 객체라고 볼 수 있죠. 구성관계를 사실로 가지는 다차원 제품 자료 모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 이력을 통해서 설계 변경에 참여하는 개별 부품, 그 다음에 제품 구조, 그 다음에 적용 연산 이런 것들을 정교하게 표현할 수 있고 이 자체가 이제 설계 변경 이력의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설계 변경을 자세하게 검토할 수 있는 어떤 로그 정보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성 관계가 사실인 다차원 제품 자료 모델을 한번 좀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사실이 이제 구성 관계죠. 그래서 구성 관계는 우리가 말씀드린 제품 자료 모델에서는 RDL 객체라고 정확하게 RDL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RDL 객체는 설계 변경의 이력의 구성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 이력의 단위 요소인 제품 구성 관계가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측정값은 이제 물론 그 구성 관계의 어떤 속성을 쓸 수 있지만 주로 횟수 얼마나 이 구성 관계가 사실로서 일어났느냐 변화가 일어났느냐 하는 것이 주로 측정값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차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력에 참여한 페어런트 차일드 아이템 그러니까 조리품 그 다음에 구성 부품 아이템들을 연결해서 차원으로 사용하고요. 또한 그 설계 변경, 그러니까 제품 구성이 만들어지거나 지워지는 것들을 기록하기 때문에 그 설계 변경 이력에 관련된 연산, 그러니까 add냐, cut이냐 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 일이 일어난, 사실이 일어난, 그러니까 add나 cut이 일어난 시간이 또 표현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을 한, 즉 제품 구성 관계를 생성하거나 지운, 삭제한 그 사용자, 오너에 관련된 정보도 역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페어런츠라는 거, 그러니까 제품 구성 관계의 페어런츠가 아이템에 연결이 되겠죠. 그 다음에 child도 역시 아이템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연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새로운 구성 관계를 추가하면 add, 그 구성 관계가 삭제된 사실이면 cut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그 앞에서처럼 앞에 아이템이 사실인 다차원 제품 자료 모델처럼 기존의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의 제품 자료 모델 저희가 이제 과정 중에 쭉 적용하는 그 제품 자료 모델하고 그 다음에 구성 관계가 사실인 다차원 제품 자료 모델을 같이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떻게 이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를 다차원 자료 모델 구성 관계가 사실인 다차원 자료 모델을 사용하는 데이터 큐브, 그러니까 온라인 분석 처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로 변경할 것이냐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 구조를 놓고 어떻게 이런 자료를 변경할 것인가,
어떻게 이러한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실과 차원들을 만들어내서 데이터 큐브에 집어넣을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그림으로 다시 한번 다차원 제품 자료 모델을 한번 보면은요, 가운데 이시 히스토리, 그러니까 RL 객체죠. 거기에 사실로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이시, 그러니까 변화, 이 제품 구성 관계의 변화가 기록된 설계 변경이 뭐냐, 그 다음에 타임, 그 일이 일어난 시간, 그 다음에 아이템은 이제 두 개겠죠. 하나는 child, 하나는 parent에서 이 구성 관계의 조립품이냐 또는 구성 부품이냐. 그 다음에 이제 EC offer라는 것은 이 연산이 뭐였느냐, cost였느냐, add였느냐. 그 다음에 owner라는 것은 이 제품 구성 관계에 어떤 생성되거나 지워졌을 때 이것을 실행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들을 표현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제품 구성 관계가 사실인 다차원 제품 자료 모델에서의 디멘전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차원 제품 자료 모델이 준비가 됐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 큐브가 준비가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어떠한 그 온라인 분석 처리, 온라인 분석 검색을 할 수 있는지를 좀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이제 설계 변경 대상 제품 아이템이겠죠. 설계 변경 대상 아이템의 공유 횟수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품을 변경하려고 그러는데 이 부품이 다른 제품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그런 영향들, 이걸 변경했을 때 이것을 공유하고 있는 다른 제품들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다차원 제품 자료 모델을 이용하면 이렇게 설계 변경 대상이 된 아이템이 얼마나 다른 제품에 사용되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 검색하면 이 설계 변경이 얼마나 중요하다,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표로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계 변경 중 변경 대상 제품이 굉장히 많은 다른 어떤 제품들에게 공유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EC 객체 그리고 EC의 related 객체를 이용해서 거기에 REL 객체의 related 객체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해당 부품, 예를 들어서 뭐 child라든가 parent 아이템이 얼마나 많이 공유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고,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 설계 변경이 중요한 설계 변경이었다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표로서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거는 이 설계 변경에서 얼마나 많은 제품들이 변화됐느냐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계 변경의 이시 히스토리 개수를 측정함으로써 이 안에서 얼마나 많은 변경이 있었는지 알 수 있고, 그 변경의 종류가 새로운 걸 붙이는 거였는지, 새로운 제품 구조를 붙이는 거였는지, 또는 기존의 제품 구조를 지우는 거였는지, 끊어내는 거였는지를 우리가 add와 cut 연산별로 또 쉽게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특정 부품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설계 변경을 쭉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 부품 중에 어떤 부품이 설계 변경이 많이 일어났다,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품이 설계 변경이 여러 번 이렇게 연결해서 일어났으면 그 부품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설계를 처음에 할 때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 문제가 있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설계 변경에 대해서 우리가 가격 정보가 아이템의 예상 가격이나 또는 실제 구입 가격,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전부 다 합치면 이 설계 변경에서 우리가 가격의 변화를 얼마나 일으켰다, 가격을 증가시켰다 또는 가격을 떨어뜨렸다, 그러니까 제품의 비용을 절감했다 안 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 전후에 어떤 제품의 예상 가격들의 차이를 알 수 있어서 그것 또한 설계 변경을 예를 들어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설계 변경에 대한, 또는 앞에 또 같이 말씀드린 아이템이 사실은 다차원 제품 자료 모델에 관한 적용은 뒤에 우리가 이제
제품 빅데이터 분석의 도구를 다루면서 좀 더 자세하게 하나의 예제로서 좀 더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시 이번 주제 질문에서도 추가적으로 어떤 그 질문이 가능한지 이러한 구성 관계가 사실인 다차원 제품 자료 모델에 어떠한 온라인 분석 검색이 가능한지를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설계 변경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그 오너 객체를 연결하면 오너 객체라는 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그룹이 될 수 있고 부서가 될 수 있고 참여 회사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조직에서 어떤 설계 변경을 했느냐, 그리고 그 설계 변경이 얼마나 중요했고, 그 다음에 그 설계 변경이 뭐 어떻게 보면 자주 일어나서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조직에 연관해서 우리가 검색을 하면 여러 가지 평가에 사용될 수 있고요. 앞에서 저희가 이제 사실은 처음에 그 제품 자료 모델을 말씀드릴 때 오너 객체나 또는 person이라는 그 사용자 객체를 저희가 이제 제품 자료 모델에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평가들은 결과적으로는 누가 했느냐, 어떤 사람이 했느냐 또는 어떤 부서가 했느냐 평가에 귀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제품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기술적인 분석을 하긴 하지만 어떤 비즈니스나 운영 측면에서 운영 또는 경영 측면에서 이 오너라든가 퍼슨이라는 참여자에 대한 정보들도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제품 자료 모델에 오너, 퍼슨이라는 그러한 객체를 첨가시켰습니다. 이번 주제의 요약을 말씀드리면 앞에서 그러니까 제품을 사실로 가진 다차원 제품 자료 모델을 설명드린 거를 연결을 해서 구성 관계가 사실인 다차원 제품 자료 모델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 구성 관계가 사실인 다차원 제품 자료 모델은 결과적으로 이 구성 관계가 무슨 제품 구조의 구성 요소이기도 하지만 설계 변경 이력의 어떤 구성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을 분석하는데 이 구성 관계가 사실은 다차원 제품 자료 모델이 굉장히 잘 사용된다.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